요 갑진일은 우선 음양으로 볼 때 갑은 음이 아니고 양입니다. 양. 그리고 육지갑자 중에 천간 갑자을 중에 첫자입니다. 그리고 요 갑목이라고 하는 건 나무를 얘기합니다. 나무는 뭐냐? 곡직격. 이게 뻗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기상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 자기 입장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간목이라고 하는 건 오장에서 간에 속합니다. 간. 간에서 뭐가 나오느냐? 욕심과 이기심이 요 간의 목에서 나옵니다. 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욕심. 근데 특히 간목은 그게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욕심. 그래서 소탐대실이요. 작은 이익에 집착을 해가지고 큰 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탐대실. 그 대신 인정이 많아요. 간에서 욕심도 나오지만 측은지심, 동정심이 간에서 나옵니다. 목에서 나와요. 그래서 동정심이 뭐가 나오느냐? 귀가 열해요. 그러니까 여성인 경우에 구매 충동을 잘 느낍니다. 구매 충동. 요 진이라고 하는 건 용을 얘기합니다. 용. 용은 잘 아시겠지만 진술충미, 사고의 하나입니다. 사고. 그 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진이라는 우리가 사주를 잘 풀 때는 지장간 암장을 잘 외워야 돼요. 암장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자는 저는 외울 때 진을게, 뭉게, 그 진물게. 여기 암장이 무울개입니다. 무울개. 진흙에 뭉게 하면은 무울개가 이제 뭉게 하면은 무울개가 됩니다. 무울개. 그래서 요 암장을 잘 외우셔야 돼요. 이 암장을 잘 외우시는 게 인간관계를 보는 게 주로 암장입니다. 암장. 그래서 갑진에 태어난 사람은 요 고를 타고 나서 용띠. 용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육식갑자 중에서 진술충미, 지지 중에서 제일 사고라서 기운이 강한 게 진술충미입니다. 그래서 이 갑진에 태어난 사람은 목의 날에 진의 용을 깔고 앉은 겁니다. 깔고 앉은 거예요. 요 진의 본기는 뭐냐? 무토입니다. 무토. 나무하고 무하고는 상극관계지만은 나무하고 흙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토는 나한테 뭐냐? 목극토, 편재가 됩니다. 편재. 돈을 깔고 앉았어요. 돈을 깔고 앉아있다는 목극토, 편재가 지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집착심과 돈에 대한 그 관심과 돈에 대한 가치관이 높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하니까 돈에 대한 신경 쓰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을목은 비겁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그런 협조자가 많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개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생목이에요. 인수 아닙니까? 인수, 편인. 이건 뭐니까 학술 교육에 관심이 많다 이거예요. 독서도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교양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아주 갑진날에 태어난 사람은 생활력도 강하고 지식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또 협조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주상으로 볼 때 갑진은 좋은 일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일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요 갑이라고 하는 거는 이기심, 욕심, 자기 주장, 자기 본의로만 가지 말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을 많이 가져야 돼요. 헤아리는 마음, 측은지심. 그리고 향상심에 너무 치우치다가 보면은 주변 환경을 살피는 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진이라고 하는 건 요 속에 을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있으면 뭐냐? 자만하고 교만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하는 거. 요런 게 갑진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방향은 목이니까 이건 어디에 해당이냐? 동쪽에 해당이 됩니다. 동쪽. 숫자로는 38이다. 38.
요 3과 8이 목의 숫자입니다. 3과 8. 그래서 요 갑진일에 태어난 사람이 예를 든다면 인월에 태어났다 가정을 합시다. 인월이 되면 목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목의 달에 태어났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비견을 깔고 있습니다. 이걸 걸록격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또 자기 편을 얻었으니까 더 세력이 강하니까, 자기 본의로의 세력이 강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비사교적이에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비사교적이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역지사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역지사지. 항상 모든 사람을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놓고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 살아갈 때 모든 건 역지사지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그럼 이렇게 이걸 가지고 목이면 비견을 놓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신왕사주라 그랬습니다. 신강사주. 아주 제일 강한 신강사주입니다. 신강사주. 그러니까 신강사주는 뭐냐, 그릇이 큰 거예요. 이 그릇이 큰 요런 날에 태어난 사람이 시간을 예를 든다면 자시에 태어났다. 그리고 목이 많은데다 요 자하고 진은 뭐냐, 신자진합이 됩니다. 신자진합. 그 수생목이 되거든요. 내 편이 많은데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신강사주가 기고만장한 거예요. 기고만장해요. 그리고 수는 인수 아닙니까? 인수.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정관념이 많다고 봐야 돼.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이 많으면 뭐가 되냐? 재물운이 약한 겁니다. 재물운이 약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시간을 인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인이 두 개, 이것도 강한데 또 인이 들어오면 인묘진 방합이 돼가지고 더 신강사주가 돼버립니다. 이 사주는. 그럼 여기에 예를 든다면 시간이 사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주는 목이 많은 데다 목생화가 되니까 그 왕한 목이 분산이 됩니다. 기가 설기가 돼요. 그 설기가 되니까 요거 사가 들어오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화가 너무 많아져요. 그 금수가 부족하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건 명예를 얘기하고, 수라고 하는 건 인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런 사주엔 뭐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금수가 들어오는 게 좋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요 사시에 태어났으면.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신사가 됐다. 그리고 여기에 무토가 있다. 무인. 요게 무신이면 더욱 좋겠죠. 요게 무신. 그러면 이 사주가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모양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근데 여기에 태어난 달이 4월에 태어났다. 4월. 그럼 목이라고 하는 게 불을 만나서 목생화하고 내 기운이 빠져나가요. 그럼 이게 식신상관이거든요. 그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재물을 가져오는 기초가 되고 뿌리가 돼요. 그리고 화라고 하는 건 주작이에요.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혹은 불이 돈이 됩니다. 불, 화. 그리고 나를 또 화생토 해주고. 요렇게 되면은 목화통명으로 갑니다. 목화통명. 목화통명이 되면 뭐냐? 성격이 낙천적이고 원만하고 좋아요.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럼 요럴 경우에는 여기에 예를 든다면 자시에 태어났다. 그럼 목화가 많은데 자진수국을 되거든요. 자진수국. 그럼 사주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예를 든다면 신시에 태어났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 목이라는 게 금금목을 받잖아요. 그 편관적이 되잖아요. 신진수가 되잖아요. 수생목 해주죠. 목에 목국토 되죠. 그러다 금금목 되죠. 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조직을 얘기합니다. 명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기 수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주는 토생 목극토에다가 금극목에다가 재관이 좋으니까 관직이나 사업이나 전천후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주 여기 오시에 태어났다. 그 물도 많고 불도 많고 나무도 있고 토도 있고 그러면 이 사주는 자기 수양도 하고 재물도 있고 관리도 잘하고 안정적인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유시에 태어났다. 유의 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진유 금이 됩니다. 금. 또 금극목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관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근데 이 위에도 신금이 있다. 진유금의 금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 관살혼잡이에요. 근데 이 관살혼잡인 경우에는 관과의 인연이 좀 약하다고 보기 쉽습니다만은 경찰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판검사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이 관이라고 하는 게 뿌리를 뒀잖아요. 뿌리, 기반이 있잖아요. 지지는 항상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 위에는 나무가 되고. 뿌리도 있고 위도 있다 이 말이야.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요 갑진이라고 하는 게 원간 기가 세기 때문에 이 관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해봐야 돼요. 요 갑진은. 관살 혼잡이 돼도 이 능이 갑진은 일주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든다면 여기에 술시에 태어났다. 술은 진술상충 아닙니까? 진술충미는 충을 당하면 창고 문이 열리고 돈이 들어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충미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관도 있고 돈도 많은 겁니다. 목극도. 우리가 충을 당하면 부부궁에 이게 상충살이 끼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진술충미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가 이제 해월에 태어났다. 해다. 해. 여기 기해가 이렇게 태어났다. 그럼 진해가 원진입니다. 갑기토입니다. 갑기토가 있으면 중정지합이에요. 천간에서 합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합충. 진해는 원진이에요. 부모공간은 원진이 있으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고부간의 갈등이 많고 원진살이 있으면 자수성가로 봅니다. 부모와 인연이 유산이라든지 이런 걸 이어가기가 어렵고 자수성가 독립심이 강하다고도 보는 겁니다. 이 원진살은. 이게 갑진일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공망이 뭐가 됩니까? 갑진을사 병호점이 무신기호 경술수 임사 개축 인묘가 공망이 됩니다. 인묘. 요게 묘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양인격 아닙니까? 갑이 묘월에 태어나면 그 묘가 공망을 맞았어요. 공망을 만나면 양인격에서 목의 기운이 부실해져 버려요. 그럼 신강사주인데 공망을 맞았으니까 신강사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무 기운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인격의 고집 안하무인 타인멸시 그 승질은 좀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의 공망은 아주 좋은 거예요. 공망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갑진일에 태어난 사람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든다면 술시에 태어났다. 술의 달에 태어났다. 그럼 목국토가 되고 진술충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둘이 충을 만났거든요. 이건 사업가 사주예요. 경영자 사주입니다. 그 사주를 보고 원령을 보고 천간에 어떤 오행이 있느냐를 보고서 그 사람의 재능을 보는 겁니다. 재능. 인수가 많으면 학자 쪽이고 관이 많으면 조직생활이고 식신상관이 많으면 자유분방하고 예술활동이나 문화활동 그리고 재물운이 좋고 그렇게 요 갑진이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청룡이라고 해요. 청룡. 청룡이라는 건 희열지신이야. 유흥과 잡기에 관심이 많아요. 스포츠라든지. 그런 건 좀 절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놀기 좋아하시는 거면요.
그러면 거의 정확합니다. 놀기 정합니다. 우리가 항상 역학사주를 추명할 때는 항상 우리가 운명의 개척은 다름없은 역지사지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헤아리는 마음, 상대에게 도와주는 마음, 협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뭐냐면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걸로 활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진은 재성백호입니다. 목국토. 백호라고 하는 거는 싸우고 시비하는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과의 시비 관계는 에선 좀 강하게 나가는 기후가 있으니까 좀 양보하는 마음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갑진 일주를 가지고 주변 환경과 월과 시에 나타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